근데 그러니까 이제 너 예를 들어서 의료 안전사고 이야기했고, 물리에서 마그누스의 원리, 각 운동량의 전이, 생물에서 도핑이나 트랜스젠더 선수. 아, 이번에도 있잖아. 트랜스젠더 선수 있었어. 권투 선수였나? 올림픽에서, 그치? 성전환 수술 했던 선수인데,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했는데, 요 부분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사회면에서 스포츠 스타들의 일탈 행위들. 요거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죠. 저기에 대해서는, 스포츠 스타도 일반 개인이다. 일탈 행위를 했는데 왜 스포츠 스타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느냐. 이러한 비판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다. 스포츠 스타는 공인이다. 공인은 공인에 맞게끔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시로 든 게 되게 다양하고 좋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자기평가 건의사항이라 하고 싶은 말 건의사항 작성하는 거고, 너는 배드민턴 하이클린 기술에 관한 내용 느낀 점, 그 다음에 초크볼 슈팅, 그 다음에 윗몸 말아 올리기. 오케이. 예. 부분 거까지 어느 정도 했고, 요거는 내가 지금 문장화는 요건 금방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그 다음에 스포츠 관련된 기사, 요거는 어떤 걸로 할까요? 그래서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건축 그 부분 것도 이제 다시 있잖아, 건축학이랑 건축공학이 나눠져. 네. 건축학은 5년제라 그랬어. 네. 대학이. 건축공학은 4년제야. 그냥 엔지니어링이야. 네. 건축학은 일반적으로 뭐야? 건축 설계서부터 해가지고 건축사 자격증,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예? 인문학적인 요소까지 건축사, 건축가 인간, 뭐 엄청 많이 배우니까 5년이야, 5년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봤던 그런 사우스포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동대문 운동장을, 원래 야구장이었어, 우리가. 근데 그 동대문 운동장이 왜 사라지게 되었느냐. 이런 거는 건축사 쪽으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왜 거기에 DDP를 지었느냐.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DDP를 지을 때 있잖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와서 그걸 설계를 했어. 그런데 중간에 갔다가 이간수문이라는 문화유적이 발견이 돼. 그래서 결국 공사가 중단돼. 그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눈더미처럼 막 늘어나. 설계가 몇 번이나 변경되고 막. 자, 스포츠와 관련된 기사 부분 것을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 그러나 아까 얘기한 지금 건축공학적 관점에서는 전혀 달라 또. 예를 들어서 돔구장을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돔 부분 것이 지탱할 수 있는 역학적인 접근, 이런 부분 것은 내가 건축공학에 관심 있는 거야. 건축학이 아니라. 물론 이제 건축학이 건축공학도 포함을 해. 그런데 최근에 스포츠 관련되는 뉴스? 야구장에서 있잖아. 이거 안전관리 잘못해가지고 이거 사람 죽었어. 들어봤어? 창원 NC 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나무 위키했던 애 벌써. 매점에 줄 서 있다가 있잖아. 창문 난간 틀이 그 어마어마한 게 떨어져가지고 변을 당한 거야. 그래서 뭐다? 무엇보다도 시공과 안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갔었을 때는 안전관리라든지 이제 건축물 점검 이런 쪽의 진로를 가지고서 하나의 팁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1학년 때는 아직 전공을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된 기사 네가 적절하게 판단을 해보면 돼. 분야는 아까 봤듯이 스포츠 과학, 스포츠 안전, 스포츠 마케팅 이런 것들이야. 어떤 학생이 쓴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어. 스포츠 마케팅적인 걸 썼는데, 네, 저희 진로는 미래 스포츠 마케터입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마케팅이 갖는 마케팅적인 요소와 역량은 일반 마케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영향력이 큽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은 물론이거니와, 선수를 넘어서 감독, 코치, 그리고 스포츠 팀이 갖는 이미지, 이와 같은 것들은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이죠. 제가 관심 있는 부분 것은 스포츠 인력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스포츠 기사로서 박항석 감독의 베트남 감독 부인과 관련된 그러한 스포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에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박항서 감독에서 신뢰하지 못했는데 스포츠 마케터, 스카우터의 그 역량으로 젊은 스카우터가 결국은 박항서 감독의 모든 선수 코치 생활과 감독 생활의 기록을 검토하고 대한민국에서 감독과 선수 통틀어서 승률 기준으로 1위라는 사실을 찾아내고 이것을 기준으로 베트남 축구협회를 설득한 결과 결국은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 국가대표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와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거 무엇을 배우고 느꼈느냐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막연하게 그 감독의 영향력이라든지 인기도
인지도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박항서 감독의 위대함을 이끌어내고 이것을 기준으로 베트남 축구협회를 설득시켰다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스포츠가 단순한 인기 그리고 이미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서 기반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미래 스포츠 마케터로서 특히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수치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와 같은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 밑에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이야. 자기평가 이거 했으니까 이건 써줄 테니까 그러면은 너 있잖아 스포츠와 관련된 기사 부분 건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있잖아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황희찬 전자태그 뭐 때문에 이거 착용하고 있는 거야 이거 X밴드로 해가지고 검은 속옷 GPS 달린 웨어러블 기기 이것을 보고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그래서 요 카톡으로 주니까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있잖아 저기 통신기술 그치 4차 산업혁명이야 이것도 그거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 기술의 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초크볼 있잖아. 초크볼도 그것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초크볼 지금 이건 개인 경기였지만은 단체 경기할 때 이거는 진짜 분석하기가 좋아. 그 경기장이 내가 보기에는 한 농구 코트 정도 되나? 농구장보다 초크볼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정식으로 할 때 초크볼 구장 규격 요거 있잖아. 축구볼 구장 규격 AI니까 가로 27m, 세로 17m. 그렇지? 예. 그 정도 부분 거면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GPS 쓰면 안 돼. 네. GPS는 여기 실내 경기잖아, 우선 또. 네. 그러면 GPS 잡는 것도 한계가 있어. 전파 방해에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축구볼에서 각 선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 분석하고 얼마나 많이 뛰었느냐. 여기에 딱 쓰기 좋은 기술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콘 기술이야. 요거 너 문학 비문학에서도 나와 비콘. 비콘 기술인데 원래 그 의미는 그런데 블루투스 비콘이라고 해가지고서 블루투스 4.0을 기반인데 일반 블루투스는 저렇게 그 거리만큼 절대 안 돼. 여기서 이쪽 광실에서 저쪽 광실에서도 막 안 잡힐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 블루투스 비콘이라고 해서 비콘 기술인데 여기 있잖아. 요 비콘 기술의 삼각법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안테나를 놓고서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있잖아. 아까 슈트볼 같은 경우에는 딱 맞아. 축구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카톡 줬으니까 있잖아. 축구볼 규정 규격 그렇게 해서 기사는 뭘로 쓰고 기사는 황희찬 거 해가지고서 거기서 과학기술과 특히 과학적인 분석, 스포츠 과학의 중요성, 그중에서 특히 빅데이터 기술이랑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갖는 의미를 뭘로 AI화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꾸로 네가 학교에서 실습했던 슈트볼에다가 적용을 해보겠다. 그럼 아주 좋은 수행평가가 되는 거지.